2023년 6월 22일 경기도 광주시. 시계는 아침 7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누군가는 막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겠죠. 조용하던 빌라 단지에서 갑자기 그 고요함을 가르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잠결에 창문을 연 이웃들은 핏자국이 번진 바닥 위에 꼼짝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얼어붙은 채 창문을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현장은 곧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닥터 헬기가 뜰 만큼 피를 많이 흘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17분 그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진 진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죠. 순간의 격분도 우발적인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그 사람은 왜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었던 걸까? 답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 이곳에는 낡은 CCTV가 하나 있었어요. 꺼졌다가 켜졌다가 말썽이 잦았죠. 수리를 해야 한다. 괜히 돈만 나간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오갔고 특히 이 사건의 가해자 심 씨와 반장이자 피해자인 이 씨는 자주 의견이 엇갈렸어요. 작은 말다툼, 잦은 신경전, 어딘가 살짝 어긋나 있는 사이. 그 무렵 빌라 옆 공터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설치를 주도한 건 이 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심 씨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곳이었죠. 심 씨는 화물차를 댈 수 없게 되자 결국 표지판을 밀어버립니다. 며칠 뒤 심 씨의 우편함엔 CCTV 캡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누가 넣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심 씨의 얼굴은 조금씩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 씨는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빌라 옆 벽면에 주차하기 시작합니다.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람 모두 화물차를 갖고 있었어요. 이때 이 씨가 주차한 곳은 심 씨 집 화장실 창문이 있는 곳, 그곳의 바로 옆쪽이었죠. 심 씨는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매연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 하지만 이 씨는 그 자리에 계속 주차했어요. 이젠 인사도 없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사이.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심 씨에겐 그 트럭이 자신을 무시하는 표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감정은 억울함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른 무언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 씨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70대 노인, 조용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갈등이 끔찍한 사건으로 번지게 될 줄은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57분 이 씨는 또다시 트럭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 거기는 심 씨 집 창문 바로 아래였어요. 이 일이 시작된 건 2년 전 2021년이었습니다. CCTV 수리 문제로 시작된 마찰은 곧 주차구역 문제로 옮겨갔고 2022년 이후부터는 이 씨의 트럭이 늘 그 자리에 주차되기 시작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 씨는 계속 말했어요. 매연이 들어와서 창문을 열 수 없다고, 거주지 앞은 피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이 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그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심 씨는 창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트럭이 놓인 그 자리를 오래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주차된 트럭, 변한 게 없던 그 거리. 잠시 후 창문은 조용히 닫혔죠. 그리고 그날 밤 누구도 알지 못한 조용한 준비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새벽 5시 심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을 나섭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날 그의 머릿속엔 해야 할 일이 하나씩 정리돼 있었을 겁니다. 그가 먼저 향한 곳은 빌라 외벽.
그곳에는 거주자들의 출입을 기록하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심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CCTV 전원선을 뽑아버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엔 자신의 차량 쪽으로 걸어갑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도 미리 껐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동을 걸어서 차를 움직여 빌라 현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정차했죠. 출근을 위해 현관을 나서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차량과 눈을 마주치게 될 위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어느 방향에서 기다려야 하는지를요. 이 모든 준비는 마치 정해진 루틴처럼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고는 심 씨는 운전석에서 조용히 몸을 틀었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안쪽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들었죠. 그건 길이 1m가 넘는 나리선 금속의 검한 자루. 2015년 정식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이었어요. 그날 그 검은 단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의 손 안에 들어왔죠. 그의 눈앞에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은 현관. 세상은 고요했고 그의 호흡도 그 고요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약 2시간 정도가 흐른 2023년 6월 22일 오전 7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이 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죠. 바로 앞에 1층 현관을 마주한 화물차 한 대.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은 심 씨였습니다. 그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은 칼 길이 101cm, 광택이 살아있는 진검이었죠. 순간 이 씨는 그를 인지합니다. 하지만 피할 틈은 없었어요. 단 몇 걸음 거리, 그 짧은 거리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칼끝은 복부를 향했어요. 이어지는 공격은 양손목, 가슴, 옆구리. 잇따른 공격은 숨 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방어하려고 팔을 들었지만 두 팔목이 거의 절단되다시피 잘려나갔어요. 검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이 씨의 몸 위로 다시 한번 복부를 향해 찌르는 칼끝. 현장은 빠르게 피로 물들었어요. 심한 출혈로 이 씨의 의식은 급격히 희미해졌고 이웃들이 창밖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상황은 이미 심각했죠.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 열고 봤더니 사람이 피범벅돼서 쓰러져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거기서 뻗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 순간까지도 심 씨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동요 없이 서 있었어요. 마치 모든 일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총 16개의 상처, 그중 절반 이상이 치명 부위. 특히 복부와 얼굴, 발목의 상해는 의학적으로도 심각한 손상으로 평가됐습니다. 검은 몇 초 사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심 씨는 말했어요. 계획은 없었습니다. 차에 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말했어요. 주차 문제로 말이 오갔고 결국 감정이 격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건 당일 새벽 심 씨는 CCTV 전원선을 뽑았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역시 그날부터는 어떤 영상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차량을 빌라 현관 정면에 세운 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시간 넘게 아무 말도 없이.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지 이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 순간 심 씨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길이 1m의 도검, 진검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살던 손자와 배우자는 평소 그 검은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범행 도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검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며 징역 25년과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어요. 이에 심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황과 행위, 모든 흐름이 계획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더 깊은 우려를 밝혔어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수치화한 PCLR 검사에서 25점이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점수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판단했죠. 게다가 심 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가 먼저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징역 25년 그리고 그 뒤에도 10년간 심 씨의 위치를 추적할 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죠. 그건 단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경고이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용한 감시였어요. 심 씨가 77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관문을 열면 마주치던 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존재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단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2년 전만 해도 그 갈등은 그저 소소한 다툼으로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주차 문제, 시야 문제, 매연 문제, 어느 빌라에나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은 서로의 일상 깊은 곳에까지 침투했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집의 벽 너머로 쌓여간 건 묵은 감정과 반복된 무시, 그리고 풀리지 않은 분노였습니다. 가깝기에 더 깊었던 오해, 가까웠기에 더 조심했어야 했던 거리. 실제로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마음의 거리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갈등도 살인을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오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살인을 택한 순간 모든 책임은 심 씨에게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